길가에 많은 떠도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제 모욕을 시켰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일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웃으면서 내렸다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20살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원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개종을 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면 정기적인 박해를 받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난민 재판을 받으려고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타대라고 미국 주립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아시아 캠퍼스가 송도에 있는데 거기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다른 한국에 있는 대학들처럼 워크샵 이런 개념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가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이라서 지금 열심히 딱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섬친구를 그리다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모임이 안 되고 막 그래서 크루를 만들거나 이제 뭐 영화를 만들러 가거나 이런 게 좀 제한되고 그랬었어요. 좀 영상이나 영화에 대한 그런 갈증을 다큐멘터리 형식이라도 내가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섬친구를 그리다라는 작품을 좀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어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시설이 그게 생각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이제 있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이제 실감할 수 있었죠. 그때 처음에 기사를 보거나 자료 조사를 했었을 때. 근데 막상 처음에 딱 갔을 때는 거기가 이제 성감도가 그게 대부도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몇 킬로 벗어나지 않아요. 성감도라는 그 시설이. 사람들은 거기를 놀러 가는 목적으로 많이들 가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걸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보다 저희 나라 교과서에서도 저희 나라 내부에 있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다루는 게가 많지 않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큰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없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영상물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게 좀 나중 돼서는 이제 파급력이 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두가 그야말로 여기에 내리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의 일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웃으면서 내렸다가 이 길을 걸으면서 아마 고통의 늪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아픈 역사가 그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첫 번째 이 성감도에 도착했던 소년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왔던 거죠. 집 앞에서 가방 들고 놀다가 그냥 잡혀 들어온 아이도 있고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을 그냥 수집수거했다고 용어가 직접 써 있는 걸 봤어요, 서류에. 천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만들어진 어린이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감화원을 가장해서 길가에 많은 떠도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성감학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군사훈련을 시켰고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뭐 총검술은 안 했어도 제식훈련 같은 걸 다 했었고. 길거리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한다든가 이 폐품을 줍는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장사하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이곳에다가 수용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해방 이후에도 똑같은 것이 1982년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감학원의 기억이라는 것은 제가 5년 3개월 있었는데 배고픔, 강냉이 밥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양껏 준 것이 아니고 뱀도 잡아먹고 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요. 뭐 쥐도 잡아먹었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좀 고참들 새로 왔을 때는 그 먹을 염두도 안 되고 위치도 아니었었고 근데 이제 좀 고참이 되다 보면은 그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있고. 저녁 시간이면은 점호를 한다라는 핑계로 이걸 가지고 와서 되게 이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가한 뒤에 이걸 떼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를 이걸로 이제 구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트라우마가 많아요. 이 시멘트 바닥 위에 이것을 끌고 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만 들으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다 그냥 오줌을 쌀 정도로 그 정도로 공포가 있었고 지금도 그 소리만 들으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저녁마다 여기서 벌어지는 체벌 그리고 갇혀있 때는 어떤 이런 자유의 어떤 갈망이라고 그럴까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아이들은 도망가면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여기는 사방이 바다라 바닷물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아요. 도망가다 죽는 사람을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도망가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죽는 사람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갈 생각을 못했어요. 상감학원 범위가 요 정도고 이 끝에 여기에 지금 요 지역 요게 선감학원생들이 안매장된 곳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힘든 노동을 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고 정말 낮고 조그만하게 공터에 이렇게 묻혀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아직도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인권 유린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섭외하셨던 과정이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우선 섭외한다는 게 다 이제 수소문하고 이제 전화하고 기사가 났으면 기자분들 메일 돌리고 뭐 그렇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했었고요. 사실 이제 성감학원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 시설에 전화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이제 연락이 좀 닿아서 혹시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좀 고민을 좀 하시더니 이제 알겠다, 뭐 좋은 취지니까 하겠다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제가 감히 위로나 뭐 동정이나 배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장 큰 일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다 보니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그 아픈 그 일이 너무 하나의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해방 후부터 82년 폐쇄 전까지 국가와 경기도에는 어린 소년 약 4,000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이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꿈은 누군가의 인생 영화를 만들자가 제 꿈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영화를 만들려면 이야기 외적으로 무언가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도 이슈인데 저는 약간 소수자에 대한 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랑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국제학교를 나왔었고 지금도 이제 외국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한국이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한국이 이제 선진화된 나라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런 경제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 이야기에 녹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녹여내면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글이나 노래보다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게 제 꿈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